안녕하세요. 권토환입니다. 오늘은 첫 강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중에서도 수문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는 수문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수문학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저는 수문학이라고 해서 처음 딱 수문학을 들었을 때 수학과 문학에 대한 학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학문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문학은 물 숫자를 써서 수문학이지 수학과는 관련이 어느 정도 있어도 문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문학 강의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 이 수문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초 수문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CII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기초 수문학 책을 구매하셔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갈 건데 수문학은 한자어로 그 뜻을 풀이하면 물수의 그럴 문 그리고 배울 학자이고 영어로 하면 하이드 랄라지라고 하며 이는 하이덜 즉 물이라는 단어와 로우고스 즉 학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쉽게 말하자면 물이 과학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문학은 기상수문학, 지하수문학, 지표수문학 그리고 환경수문학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수문학은 물이 순환에 대한 학문으로서 다른 분야의 학문이 도움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로는 기상학, 기후학, 토양학, 해양학, 댐공학, 정치학, 경제학 등이 있고 이 외에도 수문학은 많은 학문들과 연계되어지는 심오한 학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문학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자면 수문학은 기원전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이 물 순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고 고대 중국, 우리나라 등 농경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빈치 시대, 즉 15에서 16세기 그리고 18세기에 여러 이론과 공식들이 발표가 되어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수문학은 과학기술이 발달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현재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이제 물이 순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물이 순환 과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줄여서 보면 증발과 증산이 있는데 증발은 물이 유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증산은 물이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통틀어서 증발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역이란 강물이 흐르는 곳을 뜻하고 이러한 유역 내 물의 양에 따라서 홍수나 가뭄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홍수, 가뭄을 포함한 물의 순환은 물수지 개념을 도입해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물수지란 일정 시간, 일정 면적에서 물의 흡수, 배출이 균형인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의 순환을 물수지 개념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바로 I 빼기 5는 dt분의 ds로서 여기서 I는 강수량, 즉 유입량이고 5는 유출량, S는 시스템, 즉 유역 내의 저류량, 또 D는 미분한 값으로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수투와 미적분에서 배울 수 있고 T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식을 통해서 해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 수지 방정식은 P 빼기 얼 빼기 G 빼기 E 빼기 T는 델타 X로 여기서 P는 강수량, 얼은 유출량, G는 지하수량, E는 증발량, T는 증산량, 델타 S는 지면 저류의 변화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손실량 반정식은 L은 G 더하기 E 더하기 T로 이 과정에서 전 화면에서 설명한 물순환 방정식을 위 손실량 방정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 빼기 얼 빼기 L은 델타 S 여기서 L은 손실, 즉 로스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이제 물의 순환을 이렇게 이미지 자료로 분석해 볼 건데 물은 이렇게 환경에서 돌고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계의 수자원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수자원은 한정적이며 수자원 전체의 약 97%가 해수이고 약 3%만이 담수입니다. 또한 담수 중에는 남극과 북극이 빙하 상태로 약 2%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은 1%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지구상에 물은 널려 있지만 그 중에 99%에 해당하는 양은 우리가 순수하게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지구상의 수자원 보존량과 교환 주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여기서 수자원 보존량이라는 말의 뜻은 수자원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양을 뜻합니다. 일단 나와 있는 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수자원이 수량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비율 부분을 보면 해양이 97.40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육수가 2.596%로 많고 빙하가 1.984% 이외에 나머지 것들이 있지만 그 양은 1%에도 못 미치는 양으로서 매우 근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환 주기는 해양이 4000년, 대기가 10일, 하천이 14일, 담수호가 10년, 현수수가 14에서 350일, 지하수가 수시간에서 10만 년이고 빙하는 15,000년이나 걸린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 주요 국가별 수자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1인당 세계 평균이 연 강수량은 807mm이고 우리나라의 연 평균 강수량은 1277.4mm로 세계 평균이 1.6배이나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인구 1인당 세계 평균이 연 강수량인 16,427m에 비해 인구 1인당 우리나라의 평균 연 강수량은 2,629mm로 세계 평균이 약 6분의 1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1,533m 세제곱으로 우리나라는 폴란드, 덴마크 등과 함께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아래 표에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수자원에 대해 설명할 건데,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연 평균 강수량 곱하기 국토 면적, 즉 1227.4mm/년 곱하기 99.2km 제곱, 따라서 1274억 톤/년입니다. 여기서 유역 외 유입량인 화천댐 상류와 인진강에서 유입되는 유입량 23억 톤/년을 포함하면 연간 1297억 미터 세제곱이고, 이 중에서 544억 미터 세제곱이 증발산으로 손실되고 58%인 753억 미터 세제곱이 하천을 통해 유출됩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수자원이 배분 현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수자원 이용량은 333억 톤이며 1965년이 51.2억 톤과 비교하면 6.5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증가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생활용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지용수 비율도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나 농업용수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공업용수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절대 사용량으로는 모든 부문이 용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토양이 푸토층이 얇아 유역이 함양 능력이 적고 하천 경사가 급하여 큰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고 갈수기에는 유출량이 적습니다. 즉 홍수 직후 1에서 3일이면 상류의 물 대부분이 하구에 도달할 정도이고 갈수기의 유량은 대단히 적습니다. 여기서 갈수기란 여름철의 가뭄으로 인해 수원이 물이 고갈되는 시기와 겨울철의 적성, 결빙 등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는 국내외 주요 하천이 유량 변동 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의 하천은 유량 변동 계수가 90에서 270 정도로 외국과 비교하여 유량 변동이 커서 수자원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 국토의 10년 평균 연 강수량의 변화가 70년대 이후 약 4%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강수량의 변동폭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 강수량 최저 754mm에서 최고 1756까지
변화폭이 크며 이러한 변동폭이 증가는 극한 가뭄과 홍수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역별 강수량이 편차가 심하고 홍수기에 강수량이 편중되어 물 이용 및 치수 측면에서 모두 취약합니다. 남해안 및 강원도 영동 지역은 1400mm 이상인 반면 경상북도, 충청도 및 경기도 내륙은 강수량이 적으며 특히 낙동강 중부 지역은 1100mm 이하입니다. 따라서 방금 설명한 내용이 이 그래프에 정리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은 논에 벼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물을 논에 저장하였으며 이는 저류조 역할을 하면서 홍수량을 경감시키고 지하수를 함양시켜 수자원 확보에 기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강우의 시간적, 공간적 변동, 농농사 감소,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유출 변화와 물 수요 편중 등으로 인해 인위적인 수자원의 관리가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이 건설인데, 그러나 댐 건설이 적지 부족, 건설 비용이 증가, 생태계 보존 등이 댐 건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댐과 저수지는 약 18,000개소로서 다목적 댐 15개, 발전 전용 댐 12개, 용수 전용 댐 54개와 농업용 저수지 17,649개가 있습니다. 현재 이들 댐과 저수지에서 물 공급량은 187억 7,100만 톤 퍼 년이며 2020년까지 건설 중인 댐 등이 완공되면 물 공급 능력은 200억 7,900만 톤 퍼 년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내용이 아래 표에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초시설이 지속적인 확충 등의 노력으로 5대강의 수질이 개선되었으나 최근 들어 수질 개선이 정체 상태입니다. 하천별 대표 지점 기준으로 한강은 90년대 후반에 비해 서서히 개선, 낙동강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많이 개선되었으나 최근 정체, 금강은 도별 변화가 반복, 연산강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 섬진강은 다소 악화되었다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표와 그래프에 나와 있고, 상류에서 하류 구간 수질 변화는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된 중류 지역 통과 후 하류 지역에서 수질은 더욱 악화되는 형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이 아래 표와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으로 마지막인 수자원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엔은 2025년 세계 물부족 인구가 3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 물이 오염, 경제 성장,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수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수질 오염이 심화되면서 물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고 전 지구의 기후변화로 호수의 물 감소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 지역에서 물 확보를 위한 분쟁은 지속되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수자원의 확보와 관리 분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 공학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수문학이 수자원 공학이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수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첫 강의로서 CII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기초수문학, 그 중에서도 첫 챕터인 서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강의였는데 어땠나요? 좀 어려웠나요? 그래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저절로 수문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두 번째 챕터인 수문 기상학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